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미국제 금리 상승에 대한 긴장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관점이고요. 일단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입니다. 지금 1.3 근처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 속도를 보면은, 이 추세 자체가 좀 가팔라지는 형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속도로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1.5까지도 그렇게 뭐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팬데믹 이후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최고치에 지금 다다르고 계속 갱신 중입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는 현재 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우려감을 표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긴장감도 지금 시장에는 계속 확산 중이거든요. 일단 채권 금리는 경제 성장률, 인플레이션 이 두 개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은 경제 성장률이 그만큼 받쳐준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거꾸로 경제 성장률이 낮고 인플레이션도 낮으면 채권 금리도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지금이 팬데믹 이후 이제 상승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런 현상 자체는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거시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결국 인플레이션 기대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결국 경제가 회복한다는 뜻이고, 그거는 이제 경제 성장률에 바로 반영이 되겠죠. 이미 연준에서 FOMC에서 밝혔듯이 올해 경제 성장률은 뭐 기저효과도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이제 이미 예상을 해놨거든요. 어쨌든 지금 채권금리 상승은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문제는 이 유동성이 문제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유동성 장세에 기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어쨌든 유동성 장세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이런 현상은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유동성 장세에서는 말 그대로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그리고 이런 굳건한 믿음 하에 우리가 안전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경제가 오히려 안 좋아야 돼요. 경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계속 안 좋아지는 형태. 그래야 유동성을 계속 투입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장세는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야만, 또는 경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되어야만 금융시장에는 더 좋다. 라고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되는데, 최근에 이 채권금리 움직임을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경제 회복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향후 유동성 공급이 이전보다 감소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그런 이제 긴장감이 도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현재 구간에선 채권 금리가 올라가야 좋습니다. 올라가야 경제가 그만큼 회복이 된다는 뜻이니까. 단지 여기에 조건을 단다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채권 금리가 지금 기존 추세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잖아요. 이런 속도로 올라오긴 했는데 이 추세대 상단을 뚫어버렸어요, 위로. 그래서 이 추세가 이렇게 가팔라졌습니다. 근데 이 속도를 조금 낮출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날 것을 거의 다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럼 당연히 채권금리는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절대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속도 조절을 좀 해서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바람인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이 속도 조절이라는 게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연준에서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립 서비스에 의해서는 이 금리 시장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로 그냥 계속 가게 된다면 단기적인 쇼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단기적인 쇼크는. 하지만 장기적인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지금 금리 상승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나온 연준 쪽에서의 그런 의견들을 좀 보면은, 일단 캔자스 연은 총재입니다. 지금 우려되고 있는 국채 수익률 급등, 이거 걱정 안 한다. 그리고 단기 인플레 압력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수준에 근거하면 금리 상승이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에 어떤 도전을 제시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결국 이 금리 상승만, 채권금리 상승만으로는 연준의 통화정책을 뭐 긴축으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 완화 기조를 조금 더 덜 완화적으로 바뀌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채권금리만으로는.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우려하지 말라 이런 뜻이고요. 단지 채권 금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다른 신호가 나오는지 이거를 볼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거 계속 얘기했던 거잖아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냥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 그런 흐름이 나올 경우 이 긴축 정책 그리고 기존 통화 정책을 좀 변경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가능성을 이미 언급을 했기 때문에 굳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보려면 단기적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죠. 최소한 1, 2년, 1, 2년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금리 수익률 지금 급등하는 거 뭐 별 걱정 안 한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광범위한 인플레이션 수치에도 압박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조효과도 작용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이맘때쯤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낮았기 때문에 올해 인플레이션은 이제 YOY 연 대비로 보면은 굉장히 급등한 수치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크게 뭐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될 내용은 만약 지속 가능한 회복에 앞서 이러한 지지가 사라진다면 시장의 스트레스가 더 만연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지금의 이런 상태에서 뭐 통화 정책을 갑자기 후퇴한다든지 변경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많이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스트레스가 만연해지면서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지난 옐런 재무장관이 빅 액트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랑 그냥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단지 채권 금리가 급등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단기적으로 급등한다. 이것 때문에 이거 무서워서 기존의 정책 방향을 수정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구데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구데기 무서워도 그냥 장 담궈야 돼 지금. 괜히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철수하면은 만약 이것 때문에 투자 활동이 줄어들고 그럼 결국에는 기업에서는 이제 자금 집행을 덜 하겠죠. 그게 결국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차 도미노로 확산이 돼서 실물 경제까지 다시 움츠려드는 형태로 가면 다시 그것을 살리기 위한 그 비용 추가 이거를 계산했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든다라고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그래서 지금의 뭐 여러 가지 단기적인 뭐 채권 금리 급등 이런 거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냥 계속 이대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계속 그냥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발언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추가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온 게 있는데 주식 거품 지금 보이지 않는다. 연은 총재에서 세인트 연은 총재에서 지금 주식 거품은 아니다. 긴축의 필요성은 딱히 이런 식으로 또 얘기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굉장히 저금리잖아요. 저금리고 채권금리도 정상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요. 채권금리 자체도. 워낙 지금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상황을 감안했을 때 주식 가격을 보면은 거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과열일 수는 있겠지만 거품은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가격은 오히려 당연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지금의 이런 주식시장의 과열 또는 거품 우려 때문에 정책 방향을 수정하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건 실물 경제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 실물 경제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실물 경제 외에 여러 가지 뭐 금융시장이라든지 뭐 다른 채권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책 방향을 수정을 하다가 실물 경제 아작나는 그런 것을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시장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 두 개만 지금 중요합니다. 지금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주식시장에 뭐 과열이 있네, 뭐 채권 금리 시장이 뭐 급등하고 있네, 이런 거는 연준을 연준의 그 정책 방향을 다시 후퇴시키는 그런 트리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투자해라 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 얘기를 돌려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건 이제 과열이란 뜻이죠. 과열이긴 하지만 과도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거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그리고 지금은 역사적인 거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이클에 이미 들어간 상태인데 거품이 아니라는 뜻은 뭐 중장기적으로 뭐 상승 조정은 반복을 하겠지만 기술적으로 역사적인 탑을 찍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연준 쪽에서 시장의 여러 가지 그 우려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연준의 이런 발언으로 시장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런 거를 무시하고서라도 채권 금리가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면 일단 단기 쇼크는 나올 거예요. 하지만 말 그대로 단기 쇼크입니다. 단기 쇼크.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전 세계는 팬데믹으로부터 지금 회복이 진행 중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는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그 주요 국가에서 한 70에서 80% 접종이 되는 그런 순간들. 이런 순간들. 일단 뭐 미국이나 북유럽, 미국이나 뭐 유럽 쪽, 이쪽 기준으로 보면은 이런 수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반기가 돼야 되거든요. 하반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하반기가 아니고 연말 정도는 돼야 이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그래도 좀 남아있어요. 1년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때 가서의 또 경제 상황을 또 봐야겠죠. 백신 접종이 이렇게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연준의 정책은 수정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으로 또 넘어가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단기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흐름 기준으로는 기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든지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그건 뭐 또 다른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과열이긴 하지만 아직 거품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흐름이 남아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권 금리 최근에 이 상승세 이것과 관련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